NLP와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의 전문가 한스렐리라는 분은 스트레스적인 상황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스트레스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즉, 힘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 때 스트레스가 일어나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관심의 원이 있고 영향력의 원이 있는데, 관심의 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을 관심의 원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제 통제의 법칙이라는 거 공부하셨나요? 그걸 다시 머리에 떠올리시면 돼요.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이른바 이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이런 걸 관심의 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관심의 원에 집중을 하면서 이유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과거에 뭐 때문에 어떤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때문에 이유를 대잖아요. 이유 변명. 그러면 무책임해진다는 거죠. 또는 지금 상황도 맞죠.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뭐 때문에 이렇게 이유 변명을 돼요. 그럼 나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 경험 때문이고 지금 힘든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통제력이 상실되는 거죠. 통제력이 상실되면은 내가 구속이 되는 거죠. 과거 사건에 구속이 되고, 과거 경험에 구속이 되고, 현재 힘든 상황에 구속이 되겠죠. 구속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미 끝나버린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네,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른바 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 덕분에, 자,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힘든 덕분에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개발해서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과거에 가난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아니라 가난한 그 환경 덕분에 나는 더 마인드가 강해졌고, 더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되었고, 더 도전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약골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힘들다가 아니라 약골로 태어난 덕분에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고, 더 오래오래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뭐 변명될 수 있는 건 너무 많죠. 자, 내가 혼자 사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요.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외로움 덕분에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되게 만나고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참 만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죠.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뀌는 순간 이유 변명이 감사의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골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관리를 통해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지금 돈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자세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유 변명을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 변명을 없애야 돼요.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의 배움의 과정으로 봐야 돼요. 배움의 과정. 우리 삶은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문제나 시련이나 고난이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진화하고 영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시련 고난 문제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깨달음과 성장의 과정 속에 어떤 시련 고난이 주어진 것이지, 시련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함이 아니다. 그래서 시련 고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우리가 배워야 될 인생의 최고의 덕목은 감사라는 덕목이에요. 감사. 자, 불행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절망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실패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죠. 비록 병에 걸렸지만 병에 걸린 걸 감사할 수 있다면 병은 반드시 낫거든요. 제가 자주 들은 예인데,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걸 억울하게 생각하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원망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암이 재발돼서 반드시 죽겠지만, 암에 걸린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암에 걸려보니까 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겠구나. 암에 걸려보니까 따뜻한 사랑의 소중함이 참 중요하구나. 직진한 인생이 아니라, 자,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예? 함께 통합적으로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암이라고 할 때, 그 암이 참 감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암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암만 그렇겠어요? 뭐 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질병은 감사한 마음이 부족해서 생긴 거죠. 우울증, 뭐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다 이게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걸 감사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정신적인 문제에 거의 뭐 7, 80%는 없어집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순간에 신체의 7, 80%의 질병은 없어집니다. 실제 그 병원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20, 30%밖에 안 돼요. 자, 정신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참 중요한 이유는, 감사와 사랑은 같은 쌍둥이 감정이거든요. 감사한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랑의 에너지가 커지게 돼 있어요.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가난을 치유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몰아내고, 가난은 모든 불행을 또 치유하고, 자, 이 사랑은 모든 걸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또 사랑은 모든 위대한 성취를 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사랑만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죠. 최고의 성취자가 될 수 있죠. 가장 위대한 성취는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이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뭐 덕분에, 항상 뭐뭐 덕분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영향력의 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영향력의 원. 영향의 원은 뭐냐? 나와 관련된 통제 가능한 영역을 영향력의 원이라고 해요. 그럼 나의 생각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나의 믿음, 나의 가치관, 나의 정체성. 심지어 아까 우리 이제 오경수 이사님과 상담했던 먹는 것. 적게 먹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오래오래 씹어서 먹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나와 관련된 거 뭐 다 선택 가능하지.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 통제할 수 있고, 내 입으로 하는 말 선택할 수 있죠. 말, 내 행동 선택할 수 있죠. 다른 생각이 다른 결과를 만들고, 다른 말이 다른 결과를 만들고,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창조의 힘이 있다는 거죠. 자, 1번 창조는 바로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고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귀한 생각. 항상 긍정적인 생각. 항상 감사, 사랑과 관련된, 내 마음속에 미움을 담지 말고 원망을 담지 말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담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생각은 창조하는 힘이 있으니까. 뒤에서 제가 다루겠지만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요. 뭔가를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감사한 마음이 크면 감사할 일이 일어나죠. 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루어지겠죠. 이 생각은 아주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주는 우리 생각을 그대로 복사를 해내는 거대한 복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생각과 우주는 같은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하면서 그 현실 속에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거대한 복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 내 마음 속에, 자,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꿈과 목표라는 씨앗을 뿌려서 내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다 채워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통제. 통제해야 될 게 바로 말이거든, 말. 내가 말하는 모든 것도 통제의 힘이 있어. 창조의 힘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창조의 힘이 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긍정으로 만들어라.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 말고,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자, 만나는 모든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잠들어 있는 내면의 위대함을 일깨워주고,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자, 사랑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죠. 사랑.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동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NLP를 제대로 생활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NLP가 바로 이제 우리 말을 최고의 긍정적인 말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동이에요. 행동.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그랬는데, 자, 그 고귀한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생각은 항상 하는데 행동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으로는 내가 꼭꼭 씹어 먹고, 우리 오경수 이사님 한 것처럼 절반만 먹어야 되는데 행동으로 계속 2배로 많이 먹어버리고 한 서너 번 씹어서 삼키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노는 거니까 결국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사실 일치시켜야 돼요. 생각,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 생각을 잠재의식에 심어야 되고요. 무의식적 욕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생각을. 그래서 체면 자기 암시가 들어가고 NLP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무의식이 심어지거든요. 잠재의식에. 그러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음식 먹을 때만 20분 씹으라고 그랬지. 20분 이렇게 씹는 거지. 절반만. 처음부터 음식 양을 들어놓고 먹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담아놓고 먹지 말고 내가 먹어야 될 양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의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NLP적으로 우리가 무의식 건드려 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그거 차이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되, 자, 변화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돼야 돼요. 의식은 뭐냐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관심과 노력. 그러니까 음식을 절반을 들어놓고 하는 건 의식의 영역이고, 무의식에 예를 들어서 NLP를 치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무의식의 영역이다 이거지. 그 두 가지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의식은 가만히 있고 무의식으로만 해주기를 원한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할 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의식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근데 이제 무의식을 빼고 의식으로만 해버리면 작심삼일로 끝나거든요. 작심삼일. 그래서 이게 한두 번 해보다 그만두는데, 제가 시킨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체면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잖아요. 그럼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각, 말, 행동을 일치시켜서 머리에는 가장 고귀한 생각을 하고, 그 고귀한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고 그 행동을 실천하는 생각, 말, 행동의 일치성을 만들어 버리면은, 자, 우리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게 되죠. 책임지는 능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통제력이 커지는 거예요. 통제력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자유를 갖는다는 거 의미해요. 더 많은 자유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평화가 오죠.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스트레스의 기본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